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이 10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공지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시황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민엔지에 대한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뭐 이 회사의 뭐 관련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공지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일단 이 100% 이전은 아직 아니기에 아니긴 하지만 일단 제주도에서의 이 직원을 좀 구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알아보고는 있었는데 주식을 아예 모르는 직원보다는 주식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분, 혹은 좋아할 만한, 혹은 배우고 싶은 뭐 이런 성향의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방송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분야는 IT 관련한 쪽입니다. IT,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회사 관리자 페이지에서의 어떤 보안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하시는 분, 왜냐면 저희가 전부 컴맹입니다. 전부 컴맹이고 컴퓨터가 조금만 뭐 잘못돼도 일단은 껐다 키거든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 IT 그쵸, 이쪽에서의 이제 경력이 있으셨던 분으로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사실 조금 불편하다는 건 알지만, 저희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과거 흔히 말하는 경력 단절이 되었던 여성들, 뭐냐면 그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아주 멋진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해보니 이제 애가 좀 컸는데 사실 이게 조금 넉넉치 않잖아요. 취직할 수 있는 곳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분들, 좀 가정도 좀 안정되고 하신 분들, 다만 경력이 단절되었던 분들, 하지만 과거에 아주 멋지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혹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다만 저희가 출퇴근까지는 시켜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가능할 정도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한해서 IT 쪽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급여는 중소기업 정도의 급여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은 연봉 5천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5천 받고는 안 돼, 얼마 줘 하면 뭐 설득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화라든지 혹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요건 짧게 이렇게 하고요. 왜냐면
그 어차피 저희는 한 번 되면 한 번 같은 어떤 가족이 되면 평생 한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희 회사 자체가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해서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평생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딱딱하게 만날 때 뭐 무슨 뭐 복장을 갖춘다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반바지 뭐 추리닝 입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밥도 다 저희는 다 제공하고 뭐 혜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멋지신 분들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좀 너무 좀 허접하게 소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회사를 표현할 건 없고 그냥 재밌게 그냥 그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방송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우리 시황이 아니라 저 바다 건너에 미국 뉴욕 증시를 좀 보면 지금 다우입니다. 다우 산업지수인데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 약 한 달 정도 안에 이렇게 파란 부분 색칠해 놓은 거 있죠? 파랗게 이렇게 약 한 8차례의 분산이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약 한 달 정도부터 해서 한 그쵸 6차례. 아까가 8차례였죠. 다우는 한 8차례. 그리고 S&P 500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S&P 500도 한 8차례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뭐 저희 방송을 좀 오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분산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세가 이렇게 쭉 시장 지수가 가다가 여기에서 시장 지수가 이렇게 꺾여져서 내려올 때 요런 자리에서 보통 분산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분산이라는 것은 조금 사실 매우 뭐라고 할까요? 매우 예민할 뿐더러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우위에 있을 때,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안에 한 5에서 6차례 정도의 이러한 분산들이 나올 때 시장은 하락하기에 어떤 상승이 어떤 추세 반전으로 이루어질 환경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미국 시장이 그런 분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분산들이 곳곳에 좀 많이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크게 빠졌던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사실 살짝 조정 주는 정도로 다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크게 빠졌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이게 조정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진짜 하락이 시작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분산이 여러 차례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일단 강해지는 이러한 시장 환경들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약간의 어떤 노이즈들이 이렇게 좀 나오면 어떤 심리적으로 깨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지수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면 그 말은 곧 대장주들이 무너진다는 소리고, 그 대장주 밑에 있는 애들까지도 더 강하게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분산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다고 바로 매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신용으로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신용을 상환한다거나 추가 매수를 이제는 딱 멈추고 혹은 자제하고 추이를 좀 보는, 거기다가 내 종목 중에 혹시 이익 실현할 게 있나 혹은 손절할 게 있나 이렇게 좀 점검하는 차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미국 시장의 분산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그러느냐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미국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때 그리고 하락할 때를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 지수는 미국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 지수는 상승도 하고 횡보도 하고 하락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국 지수가 꾸준히 상승할 때 우리 지수는 무조건 같이 이렇게 커플링 된다기보다는 좀 그때그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미국 지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지수 역시도 하락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기계적으로 딱딱 맞춰진다라기보다는 그런 추세들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수의 이런 분산들, 특히 이제 저는 과거에 다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선을 사실 요 정도를 중요하게 봤었어요. 요 정도. 여기에 일정 부분을 깨고 내려가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우로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을 깨면 이거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잔뜩 쌓여 있는 이 공간까지 또 깬다면 좀 조정이 좀 깊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역시 뭐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S&P 500도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이쪽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이 언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스닥. 방금 게 나스닥이었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요 언저리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매도 우위 이런 상황,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 시장은 아직 그러한 모습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때 그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분산들이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거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죠. 근데 보통 분산이 여러 번 나오고 나서도 한 번 오르다가 훅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이 많이 나왔던 이 흔적들이 깨질 때 좀 위험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랬어요. 이 부분. 이렇게 볼게요.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분산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저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때 저희 회원들 그리고 회원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또 매도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쭉 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쭉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이 나와도 이 투기적인 어떤 이 상황은 연출될 수 있어요. 다만 보조지표상에서 어떤 이런 다이버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때 상승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의심은 하고 있었죠. 우리 시장을 그러면 다시 보면 근데 우리 시장은 다만 아직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분산이 있었던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되어버렸고 대신에 한번 돌파를 했지만 이 돌파 이후에 바로 지금
쪽으로 좀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곳을 어떻게 지지하고 나가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뭐 어떤 보조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하락이 있을 거다라는 뭐 이런 느낌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의 분산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허무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바닥을 잡고 조금 이제 돌려 나갔는데 벌써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좀 고민이 돼요. 하지만 일단은 있는 그대로 생각할게요. 이 분산들을 돌파를 했고 여기를 깬다든지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오전 시황에다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준대로 조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종목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약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너무 좀 두서가 없네요, 오늘따라. 그렇죠? 지금 시간이 한 16분 정도 방송이 됐네요. 예, 그러면은 일단 오늘 시황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시황은 어, 미국 시장의 이 약세 조짐을 좀 유심히 보자라는 거 하나라는 것.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유심히 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아직 분산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따지면 사실 분산이 맞긴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7번이나 분산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조심할 때는 되긴 했어요.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갈지 다시 한번 아니면 다시 한번 바닥까지 치고 더 하락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시장도 그렇게 마음 편한 시장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미넨지라는 종목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이 뭐 미넨지가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뭐 방송을 좀 보다가 주식 방송이었는데요. 주식 방송을 보다가 좀 놀래서 이제 뭐야 하고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그 미넨지에 대해서 미넨지가 보면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그죠? 이게 끝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왔다가 다시 이 언저리까지 다시 왔어요. 현재 왔는데 여기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이렇게 빠질까?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재무 정보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정보를 볼 때 그러니까 기업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한 내년부터는 좀 재무제표를 좀 자세하게 다루고 올해는 뭐 조금 기본 기술적 분석을 조금 마무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저희가 꼭 이거 최소한 요거 정도는 보세요라고 했던 게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좀 매년 꾸준히 예측치까지도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이냐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 보면 ROE와 EPS가 역시 좀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이냐 그리고 가끔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영업이익률이 한 20% 이상 30% 넘으면 더 좋죠. 이런 회사들일 경우에는 좀 유심히 계속 좀 추적하면서 좀 보자 이런 이야기 좀 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미넨지가 자산이 이렇게 해볼게요.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간으로 한 것이죠. 아이고 잘못했죠. 저 어쩐지 너무 재무제표가 좋다 했어요. 이렇게 볼게요. 미네지는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이상 계속 유지되는 회사잖아요. 과거에는 40%뭐 이렇게까지도 갔지만 이게 자꾸 컴퓨터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맞죠? 그리고 ROE가 10%대예요. 그죠? ROE가 여기 보면 10%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20% 이상 이렇게 유지되는 회사.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 부채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22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부채가 700억이나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와 있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맞아요. 사실 그래도 뭐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부채 비율이 요 정도니까요. 그래도 이 회사는 사실 부채 비율이 사실 그 표현되어 있는 이것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 방송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부채 비율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미넨지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부채 비용이 생각보다 많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부채라는 것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잖아요. 그죠? 돈을 빌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주죠. 그쵸? 근데 여기서 부채라는 것은 이자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있고 제 친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나 잠깐 해외로 뭐 한 2년 동안 여행을 갈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현금이 있는데 은행에다 넣지 않고 아주 특이하게 너가 내 돈 좀 2억 잠깐만 가지고 있을래?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 한 1억 정도를 너가 대신 좀 갖고 있어줘. 뭐 이자는 줄 필요 없어. 대신 보관만 좀 해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억이 저에게는 사실 들어온 돈이잖아요. 하지만 줄 돈이에요. 언젠가는. 줄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부채로 생각해도 돼요. 줄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자가 나가지 않은 거죠. 이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올 때까지 2년 정도 은행에다가 뭐 CM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자는 받았어요. 제가 받고 친구가 와서 그냥 원금 줘버렸어요. 이러면은 이 부채가 안 좋은 부채일까요? 좋은 부채일까요? 저는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이제 무이자 부채라고 하거든요. 무이자 부채.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미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넨지의 부채는 여기에 보면 한 예상이죠. 한 7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일단은 그거 한번 이따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때 이렇게 흔히 나와 있는 그 FN 가이드에서의 어떤 이렇게 열려 있는 내용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다라고 봐요. 대부분 보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만 만약에 본다면 나중에 좀 익숙해진다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부채가 700억이나 되네. 이 부채가 어떤 부채로 이루어졌지 하면서 사업 보고서를 좀 열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 그 TV에 나왔던 그 전문가 분도 아마 사업 보고서를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지금 보는 화면은 그 증권사 HTS에서 다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 금강원 공시 여기 들어가면 실적 잠정치 여기로 해서 반기 보고서를 눌러도 되고 혹은 아니면 아예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반기 보고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사실 뭐 아주 구체적으로 좀 뭐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뭐 다음에 좀 해보고요. 오늘은 하고 싶은 말만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결 재무제표를 일단 보면 여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있고 부채라는 항목, 자본이라는 항목 이렇게 일자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표현했죠. 옆으로 이렇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산 총계가 여기에 있어요. 2115억 정도 자산 전체가. 그리고 이 부채라는 것은 부채 총계를 보면 여기 있죠. 656억. 이게 반기니까요. 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예상치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는 여기 나머지겠죠. 여기 보면 자본 총계는 여기 있죠. 1459억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 부채가 많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채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부채 안에서도 이자가 나가는 부채와 이자가 나가지 않는 부채가 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분 중에서 부채 총계 이렇게. 사실 사업 보고서는 뭐라고 할까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업이 이런 사업 보고서는 뭐냐면 기업이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랍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약속대로 적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보고서를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사업 보고서를 만드는 뭐 복식부기부터 분계부터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 그냥 사업 보고서를 읽을 수 있으면 일단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갈 때 이제 뭐 어떻게 분계가 되는지 뭐 어떻게 시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뭐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보면 부채는 유동 부채라는 것이 있고 비유동 부채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큰 금액만 보면 여기서 단위 큰 거를 볼게요. 큰 거를 보면 여기 보면 기타 금융 부채가 442억 정도 있는 게 가장 크죠. 그리고 딴 거는 뭐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기 써 있는 656억 부채 중에 기타 금융 부채가 44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 있는 항목들을 다 보면 한번 대충 다 봐볼게요. 그 대신에 가장 큰 금액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아, 기타 금융 부채가 442억이구나. 그러면 기타 금융 부채가 뭐지? 하고서 주석 사항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 큰 금액이 뭔가요? 여기 보면은 이거 빼고는 딱히 이연 법인세 이 정도 사실
볼 게 별로 없네요. 기타 금융부채 요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부채만 본다라는 거예요. 일단 부채가 그 TV에서 나왔던 것처럼 700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 번째, 여기 주석 사항을 좀 보면 사실 언제 한 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사업보고서를 처음에 볼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제일 잘 알고 만만하다라고 생각하는 회사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그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그냥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그래야지 돼요. 처음부터 너무 모르는 회사를 보지 말고 완전히 다 알고 유명한 회사를 봐야지 좀 좋아요. 그래야지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일단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주석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연결 대상 뭐 종속법인의 셔틀뱅크가 이렇게 딱 보이죠. 이제 상장하는. 그렇죠? 이것도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거는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 뭐라고 하나요? 이 지분이 투자한 지분이 50% 이상이냐, 뭐 20에서 50% 사이냐, 20% 미만이냐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50% 이상일 경우에는 이 회사는 종속 기업이다라고 해서 연결로 이제 계상을 하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관계회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열로 들어가면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보는 이유가 단순하게 어떤 이익 잉여금만 늘려주는 목 역할을 하느냐, 혹은 순위까지 영향을 줘서 EPS를 올려주느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부채를 보는 거죠. 여기 제가 말 표현 안 한 거는 셔틀뱅크가 분명히 지분이 42%인데도 불구하고 종속 기업으로 되어 있다는 거. 사실 50%가 지분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써 있죠. 보면은 소유 지분 과반수 미만일 때는 관계회사인데 왜 종속회사로 넣느냐? 왜냐하면 주주 간 약정에 의해 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지배력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종속회사로 넣습니다. 별거 아니죠? 쭉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공부도 되고 뭐 좋습니다. 여기서 쭉 보면 뭐 이 회사의 뭐 금융상품이 뭐 어떻게 되어 있고, 금융자산이 어디로 가 있고, 매출 채권이 뭐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부채는 좀 더 내려가야 돼요. 여기 있네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일단 뭐 차입금을 볼까요? 차입금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차입금이라고 하면 진짜 얘네들의 빚이에요. 이거는 진짜 빚. 그러니까 일반 차입금. 그러니까 여기 국민은행에서 이자율 5%짜리로 단기에 빌린 돈. 이게 1억. 그리고 임직원이 이제 빌린 거는 이제 아마 임직원 대출인 것 같은데요.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 있다. 1억 4천. 요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차입금이 또 이것도 하나 또 생겼네요. 이게 없었거든요. 20억짜리가 하나 생겼네요. 그러니까 21억 4천 정도는 이거는 확실히 빚이 맞아요. 그리고 이자율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이게 글씨가 보일까요? 이렇게 커지네요. 화면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와 여기 써 있죠. 현재 기타 금융부채의 내역을 본다라는 거예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다. 뭐 이거는 흔히 말하기를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냐, 1년 이상 갚아야 될 돈이냐, 이렇게 해서 나눈 것 뿐이에요. 그때 항목이 보니까
이렇게 가장 큰 항목이 있죠. 예수금이라는 항목. 387억이라는 예수금이 있는데, 이게 되게 커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큰 비용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네요. 미지급금. 49억. 그 다음은 다 뭐 억 단위니까요. 뭐 작죠? 그러면 일단 큰 거를 부터 보면, 미지급금, 뭐 이런 예수금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한 거예요. 혹은 서비스를 받았거나 근데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에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일단 물건은 받았는데 아직 돈은 주지 않은 거예요. 이거 부채는 맞긴 하지만 이자가 있는 부채가 아니에요. 그렇죠? 혹은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미지급금이라고 하면 혹은 뭐 어떤 종업원들의 어떤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이거를 회사에서 미리 떼가지고 나중에 세무서에 이제 납부해야 되는데 아직 납부를 못한 것들도 역시 미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뭐 여기 보면은 여기 4억 5천짜리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일단은 아니에요. 그것이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냐면 어떤 보험료나 임차료 같은 것들이 내야 될 돈인데 회사에는 빼놓긴 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기간이 다가오지 않아서 아직 안 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자가 나가지 않는 부채예요. 다만 회사에는 돈을 빼놓은 거예요. 항목은 빼놔서 그 돈은 회사에 있어요. 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직 회사에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까지는 회사에서 단기금융상품에 넣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보증금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일단 그거 말고 이건 사실 뭐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요. 6,400 이런 건 그냥 빼고 밑에 보면 여기 임대보증금이라는 것도 있네요. 임대보증금이라는 거 2억 3,400만 원이 있어요. 임대보증금이라는 건 뭐냐면 민엔지라는 그 사옥에 그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의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러니까 돌려줄 돈은 맞아요. 돌려줄 돈은 맞는데 그렇다고 이자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한테 받은 돈처럼 받긴 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금융상품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부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그쵸? VA, PG 사업 관련 예수금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많죠. 387억.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요 예수금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선수금이란 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기타 유동부채라는 란에 선수금 예수금이 이렇게 잡혀 있죠. 이것도 사실은 뭐 1억, 5억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부가세 예수금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선수금은 얘기했죠. 용역을 받았는데 아직 돈을 그죠? 선수금 얘기 안 했네요. 선수금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물건을 팔기 전에 혹은 어떤 서비스를 팔기 전에 미리 돈을 받아놓은 것들. 그렇지만 아직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아직 그냥 부채로 되어 있는 거고 그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넘겨주면 거래처에 넘겨주면 이 선수금이 이제 수익으로 잡히겠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물건을 팔 때 10% 부가세를 떼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들 가근세,
원천 징수해 가서 해서 갖고 있는 것들, 세무서에 나중에 납부해야 될 것들, 그런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떼놓는 것들.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매출이 이렇게 딱 잡히면 이 돈이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막 이렇게 해놓고 아주 조금이 내 돈인 것처럼 그쵸? 이 매출 전체를 다 쓰지 않죠. 100억 벌었다고 100억을 쓰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미리 뭐 나갈 돈, 뭐 직원들 급여 나갈 돈, 재료 살 돈, 세금 뗄 돈 다 떼놓고 한 10억 정도 남으면 이게 내 돈인 것인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VAPG 이건 뭐냐면 VA는 이제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0% 더 얹어서 결제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떼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건 이제 PG인 거죠. PG. PG라고 하면 뭐냐면 이 민엔지는 PG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소비자가 있고 어떤 회사가 A라는 제품을 팔면 여기서 이제 바로 돈을 결제하고 뭐 이렇게 물건을 주면 좋은데 혹시 사고를 대비해서 이 중간에서 이 피지사들이 돈을 대신 받아 놓는 거죠. 고객에게서 돈을 먼저 받아 놓고 이 회사가 물건을 주면 여기서 이제 회사로 돈을 주는, 그래서 이 중간에 걸쳐져 있는 돈, 그러니까 결국엔 피지사는 이 돈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은 부채가 아니잖아요. 줄 돈이긴 하지만 잠깐 보관하고 있는 돈이에요. 이자가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이 꽤 많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면 이걸 피지라고 하고 오프라인에서 하면 벤사라고 하는 거죠. 벤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드로 식당에 가서 결제를 할 때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387억에 대한 돈은 부채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기금융 상품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는 좋은 오히려 소득원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 회사는 부채가 없어요. 아까 위에서 봤던 요거 정도 빼고는 1억 4천, 단기로 빌린 1억 4천, 그리고 좀 장기로 빌린 20억 정도. 그래서 여기 총 합계가 21억 4천 정도가 부채인데요. 이 부채도 그러니까 21억 4천 정도인 거예요, 부채가. 그리고 딴 것들도 보면 뭐 없어요, 부채가. 여기도 보면 이거는 뭐 확정급여 채무, 그러니까 그 급여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뭐 이것까지 뭐 포함하더라도 16억 정도. 뭐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서 뭐 좀 더 자세하게 더 깊게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겁니다. 회사를 이렇게 좀 볼 때,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얼뜻 보면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얼뜻 보면 또 나빠 보이는 것도 있고, 다만,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는 것도 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보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건강한 공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회사를 보면은 이 회사는 현금성 자산이 840억이 있어요. 매출 채권도 있고 기타 금융 자산도 많고, 여기도 다 이렇게 보면 좋을 내용이겠지만 이 회사는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냥 현금성 자산만, 다른 거 다 빼더라도 현금성 자산만 800억이 넘게 있잖아요. 800억. 근데 아까 단기랑 장기 이자가 뭐 21억 4천이라고 했잖아요. 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부채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 800억이 있는 회사가 21억 부채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전혀. 그래서 그래서 아까 사실 오늘은 이거 방송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조금 아까 방송을 보다가 제가 미네인지를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부채가 없는 회사인데 언제 부채가 늘었지? 아까 모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좀 화들짝 놀라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미넨지라는 회사는 상당히 저는 좀 일단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좋아하는 회사이고 어떤 이렇게 점점점 이제 주가는 하락은 하고 있지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수급과 어떤 모습들이 좀 우상향을 띄우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조금 매물대가 많은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고 만약에 한다면 조금 더 눌렸을 때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여기서 반등이 좀 컸어요. 여기서 볼까요? 반등이 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때 뭐 이렇게라도 반등을 해준다면 혹은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혹은 뭐 한 2만 원까지도 뭐 하락을 열어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미넨지라는 종목을 이 중심선에서 어떻게 지지되는지 잘 보고 만약에 중심선이 깨지면 2만 원 정도까지도 올 수 있겠다. 다만 2만 원 정도에 온다면 분할로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마 이 하단 여기까지는 내려오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일단 지켜봐야죠. 지금 자리는 소개했다고 좋아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회사처럼 부채가 없고 성장성이 강한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재무제표가 튼튼하고 누가 말했던 것처럼 700억의 부채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많이 쳐줘도 한 3, 40억, 4, 50억 정도 이게 일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일단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시황이 중요하잖아요. 시황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주의하고 미국 시장을 좀 주시하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도 잘못하면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주식을 사지 말고 조금 지금은 내 포트를 조금 관리해야 할 구간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종목들 중에서도 아마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수익을 더 갈 수 있는 회사라면 좀 가고 싶긴 한데요. 상황을 봐서 이익 실현할 건 좀 이익 실현을 좀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은 이자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부채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아까 공지 이야기했던 것 IT 팀의 직원을 평생같이 할 직원을 좀 이제 좀 모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IT를 모르기 때문에 신입이 오면 우리가 난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경력이 있었던 분들을 뽑는 이유가 저희가 IT 쪽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경력직이 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이 단절되어 있던 분들 하지만 과거에 아주 훌륭하게 날아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연봉은 일단 최소 연봉은 5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어떤 경력과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합의가 된다면 더 드릴 용의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좀 회사 약간의 자랑을 한다면 어떤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뭔가가 먹고 싶다든지 뭔가 운동을 하고 싶다 뭔가 책을 보고 싶다 학원을 다니고 싶다 이런 건 다 지원을 해줍니다.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 와서 돈 쓸 일은 없다. 100% 저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식을 조금 이해하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방송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